말기 환자 관리. 이번 시간에는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차시는 말기 환자 관리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인증에서의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증에서의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준 4.2.4는 말기 환자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말기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말기 환자 진료 규정 유무와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 적절한 대증 치료, 말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신,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말기 환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말기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주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말기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편안함과 존엄성을 배려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말기 환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가 아닌 고통받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증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 결정에 참여를 유도합니다. 말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정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상담, 따뜻하고 아늑한 병실 분위기 조성, 위로와 격려, 손 잡아주기, 대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기 환자란 암으로 진단받은 자로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 자,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 의사의 동의가 있거나 의뢰한 대상자,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한 비치료적인 간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기 환자의 통증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암 자체의 침습으로 인해 뼈, 신경,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그 밖에 두통, 근육통 등 암과 관계없는 통증이 원인이 됩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3단계 사다리 약물요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는 가능한 먹는 약을 먼저 사용하고 규칙적인 진통제의 사용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기가 아니라면 경한 통증에서 중정도 통증에는 비마약성 제제와 보조 진통제를 투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약한 마약성 제제, 비마약성 제제, 보조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그래도 통증이 중정도에서 심한 정도로 지속되면 강한 마약성 제제와 비마약성 제제, 보조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기타 통증 치료로는 물리치료, 심리요법, 음악치료,
영적 치료 등이 있으며 근육주사의 경우 주사 자체가 아프므로 먹는 약이나 피하, 정맥주사가 편안합니다. 모르핀의 경우 전문적으로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한 환자의 통증은 잘 치료해줘야 합니다. 오심과 구토는 말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특히 오심이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적 냄새, 소리, 시각, 기억, 불안, 뇌전이, 전해질 이상, 약물 부작용 등의 중추성 원인과 기침, 구내염, 식도 이상, 위정체, 변비, 장폐쇄, 복수, 복막염 등의 말초성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의심되는 약물 혈중 농도 검사, 스테로이드제 추가, 오심, 구토 치료제의 지속적인 정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며 기름진 식사는 피하고 식사 중이나 후에는 바로 눕지 않도록 합니다. 식욕 부진은 감각 변화, 피곤, 오심과 구토, 통증, 우울, 입안 마름 등에 의해 발생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요법 등이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식사는 소량씩 자주 주고 음식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만들도록 합니다. 또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며 식전에 입맛을 돋우는 음료수를 주도록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피로 및 허약감은 영양 부족, 체중 감소, 질병의 경과, 의욕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에 의해 발생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면역요법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며 운동을 통해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일상생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음악, 책 읽기 등 취미, 오락 활동을 격려해 줍니다. 피로 및 허약감은 암 환자의 70% 이상에서 나타나며 대개는 충분한 휴식으로도 호전되지 않는 편입니다. 우울 및 불안은 말기암 환자의 40에서 60%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체적 요인, 사회적 접촉 및 지지의 감소, 낮은 삶의 질, 만성적 통증, 내분비적 변화 등에 의해 발생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통증 치료, 항불안, 항우울제, 자살 충동은 전문가의 상담 등이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사회, 심리적 지지, 결정에 참여시키기, 감정 표현하기, 병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말기암 환자의 40에서 60%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호흡곤란 및 기침은 폐 및 심장 질환, 공기를 흡입하였으나 혈류로 충분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초기에는 기침, 가래 증상이 많으며 호흡곤란은 말기에 발생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산소 흡입, 항불안제 투여 등이 있으며 간호중재로는 안정, 가습기, 심호흡, 가래 제거, 심리 안정, 신선한 공기 등이 있습니다. 변비의 경우 종양 자체 활동 저하, 경구 섭취 감소, 탈수, 약물 사용 등에 의해 발생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하제 사용, 관장 등이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활동 수준 유지, 수분 섭취, 섬유질 섭취 등이 있습니다. 설사의 경우 하제 사용, 흡수 장애, 감염, 장 운동 항진 등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하제 끊기, 지사제 사용 등이 있습니다. 간호중재로는 수분 공급, 피부 관리, 무자극성, 잔류량 적은 식사, 흡수 장애 시에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도록 합니다. 착각,
선망은 중추신경계의 광범위한 손상, 내분비 장애, 약물 중독 등에 의해 일어나는 인지기능의 손상을 말하며 의식 혼란과 함께 과활동성 선망이나 저활동성 선망, 환각 등 주로 야간에 악화되고 급성으로 발병하며 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할로페리돌, 미다졸람 등의 약물로 편안함을 유도하며 간호중재로는 위험이 없는 환경 유지, 필요한 경우 물리적 억제 사용, 야간에 적당한 조명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망이 나타나게 된다면 멀지 않아 의식불명과 죽음이 예견됩니다. 발열은 감염, 종양, 수열, 환경, 약물 등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림프종 백혈병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해열제 투여 등이 있으며 간호중재로는 냉찜질, 시원한 공기 등이 있습니다. 딸꾹질은 횡격막 근육의 신경이 자극되어 횡격막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으로 약물, 식도나 위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치료 방법은 인두나 목젖을 자극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거나 클로로프로마진, 할로페리돌 등을 사용합니다. 간호중재로는 종이봉지를 입에 대고 10번 깊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얼음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또 각설탕을 물고 있다가 삼키기도 하며 레몬을 씹기도 합니다. 말기 환자의 심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욕구를 지닌 전인적인 포괄적 돌봄 차원의 지지를 요하며 인간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인 전인간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기 환자의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기 환자의 사회, 심리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완성의 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가능한 덜 느끼고자 하며 자신의 보람되고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할 기회를 가지려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변화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려 하며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아울러 주위 사람들의 진실성 있는 태도를 원하며 진실 어린 돌봄을 원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이들 심리 과정을 조사하고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부정은 거부감과 고립감의 단계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등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해 현실을 부정하고 진단을 의심하여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즉, 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에는 진심으로 대해주며 인사를 하거나 손을 잡은 상태로 가만히 옆에 있어줍니다. 의료진의 경우 부정의 단계에 처하여 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질병에 대해 현실적인 생각을 갖도록 돕고 대안 제시와 이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반응은 대개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등 자신, 사랑하는 사람, 의료진, 신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또 언제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만 찾아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하며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즉, 이들의 이런 행동은 개인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을 지금 자기가 잃어가고 있는 생명, 건강, 기능, 에너지 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타협은 현실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타협의 반응은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 타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해 손길을 뻗치고자 합니다. 또 주위로부터 존경,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들은 평화가 아니라 임시휴전처럼 정신적 에너지를 긁어모아 최후의 여행을 편하게 하려고 용기와 힘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울은 일종의 한계 상황에 다다라 침울해지는 단계로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면서 웃을 수 없게 되며 자신의 근심,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있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같이 슬퍼하고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에는 말보다는 손잡는 등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 능력 등의 상실한 것들에 대해 비로소 애도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슬퍼하게 됩니다. 당분간 그대로 자연스럽게 애도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놓아두면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과 친지를 한 번 더 보려고 불러들일 것입니다. 다섯째, 임종에 대하여 수용하는 단계로 나는 지쳤어 등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 이른 환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체념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마지막 정리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종을 수용하면서 관심 세계는 좁아지게 되며 의사소통 또한 무언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더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는 식의 심리 상태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쳤다는 패배를 자인하는 체념의 시기로 이 시기가 되면 아플 텐데도 대다수의 환자들은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보채지 않으며 비록 의식은 맑지만 대화를 통한 인간관계를 애타게 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기대앉아 이젠 죽을 때가 되었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초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이며 내적 평화이기도 합니다. 말기 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이용하여 사소한 변화나 기분을 파악하는 기술로서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인 알아봐줌, 상대방이 경험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행동을 일컫는 동참,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삶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나눔 및 공유, 들어야 할 말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언어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까지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기술인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장점 및 잠재력을 찾아 인정해주는 행동을 일컫는 칭찬, 혼자 외롭게 가야 하는 인생 여정을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해주는 것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을 뜻하는 동행, 상대방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입장에서 그의 느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위로함을 뜻하는 안위,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혼돈 중에 있는 대상자에게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기술인 희망 불어넣어 주기,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과 관계를 끊은 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부터 그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림으로써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서. 당면한 상황이나 사건, 처지를 거부하여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수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과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사소통은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이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므로 성숙한 인간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감추어져 있는 그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상담을 통해서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덜어내어 해방되도록, 그래서 참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기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증상 조절과 더불어 내적 치유가 일어나며 환자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포함한 이웃과 나아가서는 서로 용기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회복하고 화해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진의 삶이 풍부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화자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 발견 및 심리적인 자기 이해 등 자기 개방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개방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시 배워야 할 덕목으로는 사회적인 요인, 환자의 요인, 치료진의 요인 등 말기 환자와의 대화 시 장애 요인에 대한 이해, 말기 환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 환자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사정하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의 기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환자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법으로는 적극적인 경청, 함께 있어주기, 말문을 열게 도와주기, 수용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하도록 이끌어주기, 이야기하는 사건의 때와 순서를 명확히 알도록 하기, 행동에 대한 계획을 격려하기, 관찰한 것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되풀이해서 말하기 등이 있으며 아울러 반영하기, 비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요약해주기, 초점 가리기, 감정을 말로 이야기하기, 명료히 하기, 의혹을 말하기, 현실을 알리기, 확인해보기, 자기평가를 격려하기, 정보를 제공해주기, 협조할 뜻을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대화의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이거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나눔이며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이고 뜻있는 안건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대화는 가족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함께 느끼며 동반자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가족을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인도해주는 것이며 언제나 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대화는 마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것으로 설교가 아니고 가족의 고민을 강제로 해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긴장이나 조급한 인상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도해야 하며 자기의 호기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화는 친구가 되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들어주어야 하며 주인공이 봉사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말기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은 자기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봉사자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것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보호자들이 봉사의 범위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상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하며 들어주는 자세와 대화를 이끌어주는 기술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봉사자 마음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말하는 화제를 중심으로 가족의 속도대로 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대화 중에 생기는 가족의 마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재빨리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가족의 실망, 좌절, 슬픔, 공포, 분노 등 주관적인 반응을 의식해야 합니다. 봉사자는 환자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나 가족을 위하여 대화의 벗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정서적인 관계를 조심해야 하며 기도와 성사의 효과를 중시해야 합니다. 말기 환자 가족과의 대화 시 도움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움은 적극적인 청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고 주의 깊게 들으며 판단 없이 조용히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둘째, 마음을 함께 해보세요. 가족의 느낌을 가능한 표현하도록 하며 당신의 기분을 알 것 같다라는 말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역할은 단지 그들과 함께 걷는 자이지 앞서가는 자 또는 뒤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껏 가족이 슬픔을 노출하고 표현하도록 하세요. 셋째,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경험을 단순화시키는 투의 상투적인 말은 피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당신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기쁨으로 고통을 물리치십시오 등의 말들은 전혀 건설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가족의 슬픔이라는 여행을 더 어렵게 합니다. 죽음을 정의할 때에는 크게 의학적 측면, 철학적 측면, 실존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측면에서의 죽음이란 생명의 정지 또는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를 뜻하며 의학적으로 심장, 폐 및 뇌가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3대 징후로는 호흡 정지, 심장 박동 정지, 동공 확대와 대광 반사의 소실이 있습니다. 철학적 측면에서의 죽음이란 불가지론적 입장, 죽음을 과학적 사실로서 반복하여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실존학적 측면에서의 죽음은 내적 체험의 문제이며 의미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하여 객관화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삶의 종말로서 다가올 나의 죽음이 아닌 현실적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죽음이란 신체적인 부분은 삶의 기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종말을 맞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죽음이란 태어나기 전의 삶은 누구도 모르며 죽음 뒤의 인생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우리의 것이며 모두가 각각의 삶을 창출해냅니다.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죽음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삶의 연장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은 절대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본다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으면 결론은
죽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 그것이 인생이며 삶과 죽음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른 데 머물지 않고 삶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밖에는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에 비해 가볍고 고귀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며 그 선택이 가능했다면 그의 죽음은 곧 인생이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상된 죽음이 일어났을 때에는 돌봄의 대상이 환자에서 가족으로 옮겨지며 각각은 모두 다른 사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임종 순간을 보지 못한 가족들이 방문 시 상태 변화를 지켜보도록 도와주며 지켜볼 수 있는 시간, 평화롭고 열린 환경,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 격한 슬픈 반응을 사정합니다. 패티손은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즉,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서 오는 공포를 말합니다. 둘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만 들어도 괴로워하고 고립되는 느낌이 드는데 죽기까지 한다니 더욱 고독,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의료진까지도 죽어가는 환자를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자의 외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족과 친지를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는다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친 가족들이 점차 그를 멀리하거나 찾지 않으며 친구들 또한 이미 죽을 사람인 그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신체를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병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변형될 때 당사자에게는 그 부위의 기능 상실만이 아니라 자기애적 상실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환자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신체적 변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서 오는 모호함을 견디기가 어려워합니다. 다섯째, 자기 통제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 신체 기능 상실보다 그로 인한 자기조절 능력 상실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크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고 의식이 희미해지면 환자는 자신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섯째, 통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몸이 아프다는 것 이외에 정신적 고통, 불쾌, 감당 못하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끊기니 환자는 심리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자기 조종 능력 상실과 의식 혼탁 등으로 신체와 정신 사이의 접촉이 없어져 이제는 내가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말살되는 위협을 도처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여덟째, 퇴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환자는 정신적, 신체적 부자유와 고통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동시에 어린아이 같이 될까 겁이나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움직임이 없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면서 무호흡, 심호흡이 교대로 나타나게 되며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질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괴로운 표정, 차고 축축한 보랏빛 피부,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맥박은 없어지고 근육이 풀려 대소변을 보게 되며 호흡이 중단되고 심박동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이 점차 빨라지면서 무호흡과 심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체인스톡 호흡의 경우 머리를 높여주고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손과 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로 싸늘해지고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게 변할 경우 대상자에게 담요를 씌워주는 것은 좋으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의 변화로 점점 잠자는 시간이 많아질 때에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신진대사의 변화로 혼돈을 일으킬 경우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주는 것이 좋으며 부드럽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이 대상자의 안위를 위해 좋습니다. 근육의 무력으로 실금 또는 실변을 볼 경우 대상자의 침상을 청결하고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 시끄럽거나 꿀꺽거리는 소리에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경우 인두나 호흡기 분비물이 축적되어 분비물 배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도와주며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참고로 흡입은 호흡기 분비물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환자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족을 지지해 주도록 합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신진대사가 변화하여 불안정해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할 경우 억지로 동작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대상자의 몸이 소화하는 일보다 다른 데 에너지를 소모하려 하기 때문에 수분과 음식의 섭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지로 먹이는 것은 대상자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므로 구강 건조 예방을 위해 구강 간호를 해주며 구강 반사가 있으면 얼음 조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저하되고 신장의 수분 순환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스피스 의료팀들에게 의뢰하여 요로 카테터를 삽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임종 대상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주면서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우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임종 대상자를 존중해주며 평소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종교 의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며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